1600년대에 지어진 산티나시오 성당은 화려하고 장엄한 천정 벽화로 노마를 찾는 예술가와 카톨릭 신자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반도 모양에 맞춰 놓인 십자가입니다. 녹슬고 거친, 그래서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 십자가들은 모두 한국의 휴전선 철조망을 이용해 만든 것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올해 초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의 DMZ에선 노후된 철조망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권대훈 서울대 교수는 확보된 폐철조망을 자르고 불에 달고 두들겨 편 후 136개의 십자가로 만들었는데요. 136개란 십자가 수는 한국 전쟁 이후 남과 북이 두 개의 나라로 살아온 각각의 68년을 합친 숫자입니다. 통일부는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이 십자가들의 이탈리아 로마 전시를 추진했고, 이날 개관식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회 개최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방문에서 주목을 받은 건 교황과의 만남입니다. 교황청을 찾은 대통령 일행을 국내원 의전 담당이 맞이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 대통령의 만남은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올해 7월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교황은 다소 수숙해 보이는데요. 덕담을 나눈 이후 배석자 없이 20여 분간 이뤄진 단독 면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종전선언 이슈가 재점화된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 논의를 확대하며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일본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많은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 지지를 받는 교황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선언의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기꺼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방북의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근데 일부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교황이 방북 의사를 언급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기적인 어떤 수단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큰 틀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보도를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되고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멈춰선 남북 대화나 북미 핵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북한의 의지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비상 방역 체제를 유지하는 데다 북한 내부엔 천주교 사제 한 명 없지만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교황의 방북을 흔쾌히 수락을 해서 초청장을 보낸다면 그렇다면 교황께서 이제 방북을 하실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설교라든지 미사를 보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전 세계의 어떤 뻗쳐나갈 울림이라는 것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북한 정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교황의 방북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 2주간에는 크고 작은 정상외교 관련 행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른 마지막 외교 슈퍼위크인 셈입니다. 과연 문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성과는 무엇일까요?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취재해 봤습니다. 올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해 출범한 주요 20개국 최상위 협의체를 뜻합니다. 지난해 화상으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는 올해는 대면으로 열려 지구촌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취임 이후 매년 G20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참석. 밝은 표정에서는 오랜만에 복귀한 다자외교 무대에 대한 기대가 엿보이는 듯합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틀간 보건,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같은 분야별 세션을 소화할 예정. 첫날 열린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의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합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건 한국의 백신 공여 확대입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와 어떤 경제적 지원은 정말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 그리고 역할을 다하는 국가라는 그런 명성을 주어줌으로써 전 세계 무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의 한 축을 한국이 담당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모범 방역국으로서의 우리의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할 뜻도 밝힙니다. 본격적으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됐던 지난 3월에 대전 1호 예방접종센터로 문을 열었던 이곳.
코로나19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지난 10월 달에 약 10만여 명의 접종을 끝으로 예방접종센터의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접종센터 철거 현장을 남다른 마음으로 살펴보는 두 사람. 여기를 지켰던 간호사 커플입니다. 손도 꼭 잡고 계시고 두 분 되게 다정해 보이세요. 네, 이제 보기 힘든 의료진 커플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몇 개월 정도 같이 계셨던 거예요? 4월 1일부터 이제 10월 30일에 총 222일 동안 같이 좀 일을 했습니다.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으로 구성된 원팀 시스템 운영 등 의료진의 발빠른 대응 속에 예방접종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자리는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환자들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하다.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백신 접종 시작 8개월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며 K 방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제 접종하려고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오셨었나요, 여기는? 평균 1000명 정도 오셨고요. 많을 때는 1500명 가까이 오셨어서 저희가 점심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근무했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의료진의 희생과 더불어 각 지자체 행정력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예방접종센터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어요. 이번 이제 팬데믹 상태에서 전 국민을 접종하는 과정은 그 의료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와 질병청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같이 합심해서 그런 그 협조 체계를 이끌었다는 것이 그 예방접종 센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 282개 백신 접종센터는 코로나 방역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전 국민 77% 완전 접종이라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도 G20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턴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해 합리적인 국제 조세 규범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국경을 넘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라든지 또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에 존재함으로써 치러야 되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 특히나 디지털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모인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공식화합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세에 지금 현재 합의된 범주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가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세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다국적 기업인 외국의 큰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더욱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약 한 7, 80개 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우리 기업은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수는 적고 또 세금을 걷어들일 대상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G20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2017년부터입니다. 그 후 5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G20 내 위치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게 중론. 기대가 많아진 만큼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7박 9일간의 근본 순방 일정은 하루 12시간씩 강행군을 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67이라는 나이, 뒤바뀐 시차를 생각하면 체력에 무리가 안 될 수 없는데요. 동행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빠듯한 일정의 고단함과 지켜보는 이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세계 세션 참석 외에도 G20 기간 내내 이어진 양자회담을 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상대국에서 먼저 제안했고 더 많은 회담을 요청받았지만 일정상 응하지 못한 국가가 여럿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다자 정상회담에 회의에 와보면 대한민국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G7 때 제가 이제 회담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서양분이 반색을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어리둥절했는데 네, 제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상이 한국과 양자회담을 어떻게든 잡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해외 순방 때마다 러브콜이 쏟아지는 건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 격상,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같은 이유 외에도 외교 다변화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I sincerely hope you'll be able to join us in Australia very soon for the 60th anniversary of our relations. 문재인 정부가 4대국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저변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 것은 취임 직후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및 북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추진됐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중남미 국가와의 외교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크기의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유럽 전체 또는 유럽의 각각의 국가들과 우리가 이 외교 다변화의 전략 속에서 뭔가 같이 손잡고 협력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조 또는 전략 협력, 이런 것들의 어떤 무언가 씨앗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은 한 유럽 간 교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순방에서 중유럽 국가인 헝가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는 현지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은 현지의 교민들에게도 큰 이슈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헝가리에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주하신 지가요. 저는 이제 만으로 6년 찼고요. 이제 7년 차 됐습니다. 요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현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 일정상 현장에 직접 가서 환영해드리진 못했고, 예. 근데 듣기로는 교민들 대부분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직접 환영의 뜻을 보인 걸로 들었습니다.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 헝가리를 찾은 날, 교민들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통령을 크게 환영해 주었는데요. 전날 저녁 헝가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다뉴브강을 찾아 2019년 유람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헝가리 대통령궁에서 국빈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양국 관계, 과학기술 협력,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헝가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인들의 사고도 있었고, 헝가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왔고, 기존의 외교적인 채널의 어떤 친근 관계, 그것 이상의 민간 차원의 교류라든지 또 기업들 사이의 활발한 투자와 무역, 이런 방향까지 헝가리를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겠다. 또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아베르 대통령과 나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헝가리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서 주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헝가리 대부분 언론에서 당연히 다 보도를 좀 다루고 있고요. 한국이랑 헝가리 회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한국이랑 비제그라드 그룹의 정상회담까지 또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주된 내용은 이제 경제 협력과 발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년 전에 이제 헝가리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체감하기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헝가리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까? 거기에. 일단 20년 말일 기준으로 그 코트라 자료를 보면은 네. 한국 기업이 270개가 이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1년 말 기준으로는 약 한 3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4일에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의를 가진 후 이어 각 국가의 정상회담까지 이어갔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정을 마친 후 V4 그룹 국가의 역동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역 및 미래산업 협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피력했습니다. 이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가 함께 진행한 이 비즈니스 포럼 주요 성과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기업들 간의 활발한 협력, 그 다음에 특히나 방산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정치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의 여러 가지의 논의를 깊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죠. 싱가포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목적지는 영국입니다.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근본 순방의 하이라이트격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생존의 갈림길 앞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상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무엇을 수치로 남겼을까요? 유럽 순방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